손흥민 선수와 밀러의 상대 전적은 6승 2무 1패로 밀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기는 합니다. 근데 두 팀의 체급차를 감안하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유일한 밀러의 패배, 손흥민 선수의 맞대결 유일한 승리, 요거는요. 클럽이 아닌 국대로 맞붙었을 때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독일전 손흥민 선수의 극장골. 안녕하세요. 볼로TV 선욱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소식을 전하기 전에 제가 감사 인사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보이시죠? LAFC 홈 유니폼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구하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LA 소큐님께서 저희 또 인터뷰 때 응해주셨었던 LA 소큐님께서 LA에서 직송으로 이거 보내주셨어요. 뒤에 손흥민 선수 이름까지 다 봐가지고 그리고 소장 가치가 있는 이 프로그램까지 딱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착용을 하고 오늘 LAFC 프리뷰 영상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 LA 소큐님 채널 많이 구독, 시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흥민과 메시가 만납니다. 드디어 이거 확정입니다. 다만 LAFC와 인터 마이애미 맞대결이 이제 이번 MLS컵은 만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메이저리그 사커의 다음 시즌 2026 시즌 정규리그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2월 21일에 개막이 되고요. 5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경기가 없습니다. 월드컵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거의 한 2달이죠. 정규리그 최종전은 11월 7일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개막전입니다. 손흥민과 메시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어요. 이번 시즌 MLS컵 결승전에서도 여전히 뭐 맞붙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이것하고 상관없이 다음 시즌 정규리그 첫 경기에서 LAFC하고 인터 마이애미가 만나게 됩니다. 이거 진짜 MLS에서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두 팀이 심지어 같은 컨퍼런스도 아니기 때문에 인터리그 경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막전에서 딱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신경 쓴 게 아닌가. 자, 일단 두 팀은 올 시즌에도 아직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팀 다 MLS컵에서 계속 좀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번 일요일에 펼쳐질 밴쿠버전에서 LAFC가 일단 승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두 팀 간의 경기 엄청나게 화제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53,000석이 조기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밴쿠버 홈에서, 그러니까 LAFC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로 단판 승부로 치러지는 경기인데, 이 경기가 매진이 됐고, 이 보도를 보니까 구단 역사상 BC 플레이에서 치러지는 플레이오프 매진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얼마나 큰 관심 모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고요. 참고로 지난 경기 그 댈러스전은 관중이 32,066명이었고 이게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역대 최다 관중이었대요. 밴쿠버 홈에서 2023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때 32,204명이 지금 2년 동안 최다였는데 그게 이제 지난 댈러스한테 깨진 거죠. 그런데 이번에 LAFC하고 경기에서는 완전히 그것보다 뭐 2만 석이 훨씬 넘게 늘어난 거니까 진짜 엄청난 거고요. 이렇게 봐도 손흥민 덕분이네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보러 오는 사람들이 경기장을 다 가득 채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밴쿠버 팀 역사상 MLS컵 플레이오프 1차전 그러니까 라운드 1 통과는 세 번째입니다. 앞선 두 번은 이 세미파이널까지 와서 모두 무득점 패배를 했었대요. 근데 그나마 그게 다 2015년, 2017년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이 경기는 공식 포스터 자체가 두 선수 사진으로 이렇게 딱 채워져 있어요. 손흥민 그리고 토마스 밀러. 8강 단판 승부로 치러지는 만큼 정말 이 경기 하나에 많은 집중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지 언론에서는 이 두 선수 간의 관계를 언급을 하면서 손흥민 뭐 PTSD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밴쿠버 지명 선수인 이제 토마스 뮬러 선수도 인터뷰에서 비슷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9대1 손흥민 만날 때마다 9대1, 8대2 이런 식으로 이겼다. 뭐 바이에른 뮌헨 선수였으니까 뭐 네, 많은 팀들이 그렇게 이겼을 거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던 팀들이 바이에른 뮌헨보다 다 약팀이었기 때문에 또 그 분데스리가 있을 때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정말 그랬나? 그러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2013년 3월 31일에 바이에른 뮌헨이 함부르크한테 9대1로 이겼어요. 네, 9대1이나 8대2는 아닙니다. 네, 9대1 이겼고, 요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등번호 40번 달고 뛰던 시절인데, 선발 출전했다가 이제 아슬란하고 교체가 됐었고,
톨가이. 예, 그리고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샤키리, 슈바인슈타이거, 리베리 이런 선수들이 한 골씩 넣고 로벤이 2골, 피사로 최근 한국 갔었죠. 피사로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부르마하고 베스터만이 골을 넣었었고, 근데 이 경기 밀러도 선발이 아니었어요. 예, 밀러 교체로 나왔습니다. 골도 기록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큰 골차가 났던 경기가 2015년 2월 14일에 맞대결을 펼쳤던 적이 있는데, 이때는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 시절이라 함부르크한테 뭐 8대 0으로 이겼어도 이거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밀러가 뭐 2골 넣고 이기긴 했는데 네, 이거는 손흥민 선수 관계가 없으니까요. 네. 손흥민 선수와 밀러의 상대 전적은 6승 2무 1패로 밀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기는 합니다. 근데 두 팀의 체급차를 감안하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유일한 밀러의 패배, 손흥민 선수의 맞대결 유일한 승리, 요거는요, 클럽이 아닌 국대로 맞붙었을 때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독일전 손흥민 선수의 극장골. 그러니까 팀 동료들 수준 다 비슷하게 맞붙으면, 네, 손흥민 선수가 꿀릴 게 없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밴쿠버나 LFC나 과거의 이런 기록들은 의미가 없다. 무슨 개인 종목도 아니고 말이죠. 자, 두 팀은 작년 플레이오프 라운드 1에서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2승 1패로 LAFC가 이겨서 올라갔고요. 다만 이때 2차전이 밴쿠버 홈에서 치러졌었는데 이때 0대 3으로 LAFC가 완패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그 밴쿠버 원정에서 LAFC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배를 했던 기록이고요. 2년 연속 MLS 플레이오프에서 밴쿠버를 2년 연속 탈락시킨 팀이 바로 LAFC입니다. 최근 두 팀은 3년 동안 무려 14번이나 만났어요. LAFC가 8승 3무 3패로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27골, 그리고 이제 16실점. 다만 이 기록들은 모두 손흥민, 밀러가 없을 때 세워진 기록이고요. 올 시즌에는 1무 1패로 LAFC가 열세입니다. 자, 두 팀의 경기는 화끈한 공격력을 기대할 만합니다. 손흥민 선수 영입 이후에는 LAFC 득점력이 정말 강력해진 게 사실인데,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서부 컨퍼런스 득점 1위가 66골의 밴쿠버고요. 2위가 65골의 LAFC입니다. 밴쿠버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이제 브라이언 화이트, 미국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올 시즌에 16골 1도움, 예, 3시즌 연속 15골 이상을 넣고 있는 꾸준한 공격수고요. 다만 올해는 21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16골을 넣었어요. 정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9월 이후에 지금 결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합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몸 상태가 어떨지는 좀 미지수이긴 하고요. 밴쿠버 올해의 선수인 세바스티안 버홀터 선수, 이 선수는 이제 올 시즌에 4골 11도움, 예, 아주 뛰어난 공격 기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합류한 이후에 7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토마스 밀러 선수의 존재도 당연히 밴쿠버에서는 가장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러는 이 밴쿠버의 4-2-3-1 포메이션에서 2선의 중앙 10번 자리에 기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 팀의 강점은 이제 든든한 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에 리그에서 2골 이상 넣은 선수가 무려 14명이에요. LAFC가 이제 10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확실히 좀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LAFC에는 올 시즌 리그 득점 2위이자 MLS 역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0골 이상 득점을 한 부앙가 선수가 건재합니다. 부앙가는 밴쿠버 상대로 통산 9골 넣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득점이고요. LAFC 입단 이후 10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존재 역시 밴쿠버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오스틴과의 라운드 1 1차전에서 공격 포인트 없이도 MOM에 선정이 됐었고, 2차전에서는 1골 1도움을 또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또 대표팀에 와서도 아주 압도적인 프리킥 골을 기록하면서 여전한 어떤 위용을 보여줬습니다. 자, 수비적으로도 두 팀은 MLS에서 손꼽히는 수문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MLS 통틀어서 최다 클린시트 13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한 밴쿠버의 일본인 골키퍼 요헤이 다카오카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 국대 경력은 없는 선수인데 요코하마에서 뛸 때 제1리그 베스트 11 골키퍼 부문 선정이 됐던 선수고요. 지난 2023년에 밴쿠버로 건너왔는데 올 시즌에 MLS 올스타전 또 선발도 됐었고 상당히 좀 인상적인 활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LAFC의 골키퍼는 뭐 요헤이 선수 다음으로 많은 클린시트 12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는 위고 요리스입니다. 월드컵 챔피언이죠. 뭐 지금 좀 녹슬고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여전히 MLS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변수는 아무래도 A매치 피로도가 아닐까 싶어요. LAFC는 7명의 선수가 국대를 다녀왔습니다. 손흥민, 부앙가, 슈아니에요, 마르티네스, 모란, 오르타즈 그리고 틸만. 사실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부앙가 선수는 장거리 비행도 했어야 되고
팀의 또 주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이미치 피로도가 없을 수가 없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국대를 갔다 온 선수가 4명밖에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선제골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체른돌로 체제의 LAFC는 선제골 넣은 74경기에서 통산 4패밖에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선제골 넣은 경기에서 62승 8무 4패예요.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골 넣으면 그 승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체른돌로 감독이 잘 팀을 이끌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단판 승부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제골 손흥민 선수가 꼭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 입중계 하니까 많이 보러 오시고요. 자, LA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경기 프리뷰해봤습니다.